안녕하세요. 13일차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편집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최종 화면 설정하기를 배우실 건데요. 내 영상의 끝 부분에다가 내가 추천하는 다른 영상이나 또는 구독 버튼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최종 화면을 통해서 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시청자가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화면이죠. 그 다음 카드 설정이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영상 도중에 또 다른 나의 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인데요. 잘 활용하시면 내 영상의 완성도를 더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유튜브에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의 최종 화면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의 프로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를 클릭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 들어오셨다면 콘텐츠 메뉴로 들어가셔서 업로드한 영상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업로드한 영상의 리스트, 그 다음 조회수나 또는 댓글, 심지어 좋아요, 싫어요의 비율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요. 댓글 같은 경우는 즉각 반응하실수록 더 사람들에게 호응도를 높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주자주 업로드한 영상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종 화면 편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한 영상들 가운데 여러 번 편집기 연습하셨던 영상 있죠?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세부 영상, 세부 정보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곧바로 콘텐츠에서 세부 정보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채널에서 스튜디오 이동하지 않고도 동영상 편집기 가실 수 있는데요. 내 채널의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영상은 편집해야겠다 싶잖아요. 그럼 일단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동영상 수정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동영상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똑같이 콘텐츠 메뉴에서 세부 정보를 들어오신 메뉴 나타나게 됩니다. 꼭 하나의 방법으로만 편집기를 찾으실 필요 없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 모두 다 배워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최종 화면을 넣어 보실 건데요. 이때 아래쪽, 자, 동영상 세부 정보 1번 메뉴에 곧바로 최종 화면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쪽 편집기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항상 사용했던 세 번째 편집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편집기에서 최종 화면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처음 배워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메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편집기 3번 메뉴, 세 번째 메뉴에서 최종 화면 설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화면이란 말 그대로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보통은요,
내 채널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상을 추천해 주거나 또는 구독 버튼이 반드시 나타나세요. 일단 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의미는 나의 채널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채널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의 영상으로 또는 내 채널을 앞으로 계속 구독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최종 화면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최종 화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 화면은 편집기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 트랙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종 화면이라는 메뉴 옆에 더하기 보이시나요? 요소 추가입니다. 최종 화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 중에 내가 원하는 종류를 추가해야 하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요소 추가라는 메뉴로 그 말을 대신합니다. 자, 최종 화면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요소 추가 버튼 더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템플릿 적용, 동영상, 재생 목록, 구독, 채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최종 화면에 넣고 싶다면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유료로, 즉 광고 수익을 내실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템플릿 적용을 빼고 나머지 4개를 먼저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템플릿 적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최종 화면에 동영상 요소를 넣으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 볼게요. 동영상을 클릭. 자, 동영상을 클릭하시자마자 어떤 화면이 뜨셨냐면요. 일단 네 번째 트랙의 끝부분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파란색 바가 들어갔는데요. 맞습니다. 최종 화면이 나오는 시간을 현재 파란색 막대의 바로 표시를 한 거고요. 영상이 끝나는 지점, 즉 현재 제가 마우스를 올려보면요. 3분 38초 구간부터 끝나는 구간까지 최종 화면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요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요소는 동영상 종류를 선택했죠. 영상이 끝날 때쯤에 동영상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내 구독자 또는 내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어떤 동영상이냐? 우리가 종류를 고르실 수 있어요. 최근 업로드된 영상은 내가 올린 영상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자동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즉, 내 영상을 어쨌든 끝까지 하나 더 볼 수 있게끔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시청자 맞춤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클릭해 볼게요. 시청자 맞춤 영상을 클릭하시면 현재 유튜브에서 시청자에게 가장 잘 맞는 동영상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꼭 내 영상인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내 영상 가운데 요리 영상을 본 시청자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 측에서는 이 시청자는 다른 요리 영상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채널의 영상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정 동영상. 특정 동영상 같은 경우는요. 내가 반드시 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꼭 이 영상은 봤으면 싶겠다 하는 영상 있죠. 그거를 정해줄 수 있어요. 내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현재 영상은 샐러드 영상인데 샐러드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닭가슴살 볶음밥 영상도 봐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에는 특정 동영상을 선택하고 닭가슴살 영상으로 연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시청자 맞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은 내가 최근 영상을 올릴수록 자동으로 해당 영상이
미리 보기 화면에 왼쪽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시청자 맞춤 영상 역시 어떤 시청자냐에 따라서 계속 유튜브가 자동으로 가장 최적화된 영상을 추천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특정 동영상을 선택하셔야 할 때 있죠. 이때는 바로 이곳에 추천 들어가야 하는 영상을 내가 직접 지정 꼭 찝어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특정 동영상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특정 동영상 선택을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시는 순간 먼저 첫 번째로는 내 동영상이 가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내 채널에서 시청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 영상을 오랫동안 볼수록 곧 나에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내 동영상 가운데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내 동영상이 노출이 되고요. 또는 굳이 저의 영상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만약 닭가슴살 볶음밥 영상이 없다면 두 번째, 유튜브 안에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들 가운데에서 닭가슴살 볶음밥 영상을 찾아다가 추천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클릭 이렇게 하셨을 때 검색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닭가슴살 요리 이렇게 쳐가지고요. 다른 여러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제가 클릭해가지고 제 영상이 끝났을 때 해당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많은 영상들 가운데 제가 반드시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클릭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닭가슴살 요리 영상을 클릭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영상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 화면은 저장하고 나가셨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는 시청 화면이죠. 그래서 최대한 저의 영상을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채널 영상보다도.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제 영상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시는 방법은 바로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휴지통을 클릭해서 누르시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셔도 돼요. 자, 수정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연필 모양이 수정입니다. 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내의 영상을 검색하지 않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서 해당 영상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팸 볶음밥 영상을 추천할게요. 클릭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곧바로 제가 꼭 노출해야겠다 찍어 놓은 영상 리스트에 저의 영상 제목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요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세요.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들어왔지만 가운데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중간 지점에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3분의 2 지점에도 가능하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크기도 변경 가능하시는데 보통은 내가 추천으로 넣어놓은 요소의 개수에 따라서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하나의 영상만 추천해놨다면 크게 넣어도 되겠지만 4가지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넣으면 안 되겠죠. 동영상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최대 4개의 요소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도 추가해 볼게요. 또 최종 화면에는 어떤 종류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요소 버튼을 클릭하는 겁니다.
왼쪽 상단의 요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요소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재생 목록 누를게요. 재생 목록을 클릭입니다. 자, 저처럼 재생 목록을 클릭하셨을 때 이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특정 재생 목록이세요. 즉, 영상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행 재생 목록을 만들었다 하면 여행, 요리 레시피를 만들었다 하면 요리 레시피, 영상이 들어가 있는 모음집 폴더 자체를 구독자, 시청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라는 재생 목록을 또 시청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끔 선택할게요. 선생님들 역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청 재생 목록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추가해 보세요. 클릭입니다. 그럼 이때는 미리 보기 화면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화면은 똑같이 동영상을 소개하는 건데 아래쪽 부분 볼게요. 재생 목록이기 때문에 재생 목록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의 개수가 표기됩니다. 저는 여행이라는 재생 목록에 영상을 5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5개의 동영상이 더 있다라고 표기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현재 저와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삽입해 보셨고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능하세요. 4가지 요소를 최종 화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타임라인 살펴보시면 현재 1개, 2개의 최종 화면이 들어온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요소도 넣어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서 요소라는 글자를 클릭하겠습니다. 또는 아래쪽 처음에 우리가 요소 추가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최종 화면에 더하기 있죠? 같이 클릭하셔도 돼요. 저는 상단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요소 클릭. 저처럼 요소를 클릭하셨을 때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메뉴가 나타났어요. 구독을 클릭할게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구독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구독 버튼을 만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독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필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의 시청자가 제 프로필을 클릭하면 곧바로 구독할 수 있는 버튼을 나타내 주죠. 윤곽선 표시 메뉴가 있는데요. 윤곽선 표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구독 버튼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구독 버튼은 윤곽선 표시를 하지 않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위치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자, 구독 버튼은 쉽죠. 마지막으로 채널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요소를 다시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채널입니다. 채널 클릭해 보겠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채널을 구독자 또는 시청자가 보도록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서 같은 계정 사용자가 브랜드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교육하는 채널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올리는 채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저의 두 번째 채널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번째 채널에 대해서 홍보를 넣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특정 채널 선택에 저의 또 다른 채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채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 채널인데 저희 선생님들 가운데 또 다른 선생님의 교육 채널이 있다면 다른 선생님의 교육 채널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최종 화면에서. 그래서 이때는 연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모든 채널에 클릭 커서가 들어가셨을 때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을 검색해 볼게요. 자, 저는 박강사의 브이로그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올리는 채널이다 했을 때 클릭하겠습니다. 자, 브이로그라는 채널을 클릭했고요. 이때 아래쪽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모두 파란색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추천한 채널은 현재 빨간색 막대 바로 표시가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채널 요소에서 맞춤 메시지를 쓰지 않으면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맞춤 메시지에다가 내가 이 채널을 왜 추천했는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유라던가 채널을 추천하는 이유 이거를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맞춤 메시지를 쓰시고 바깥 공간을 클릭해 보세요. 바깥 공간을 클릭하시면 맞춤 메시지 입력하시고 바깥 공간 클릭입니다. 입력하시면 빨간색이었던 최종 화면 요소가 파란색으로 즉 사용할 수 있다 상태에 변했죠.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 윤곽선은 표시 안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채널과 그 다음 구독 같은 경우는 카드 윤곽선이 없는 게 좋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추가하고 싶어도 요소 자체를 누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화면에는 최대 4개만 쓰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이번에는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요소 중에 하나 템플릿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자, 삭제하실 때는 아래쪽에 보이시는 요소 있죠. 클릭하셔서 딜리트 또는 상단 왼편 메뉴에 휴지통 클릭하시면 되세요. 휴지통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딜리트 키 아래쪽에 요소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편한 방법대로 전부 모든 최종 화면 요소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최종 화면 요소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 저처럼 화면이 바뀌셨나요? 현재 템플릿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나는 바뀌지 않았다 하신다면 전체 최종 화면 요소가 다 지워졌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최종 화면 요소 클릭하세요. 요소 추가를 클릭. 이때 템플릿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존 요소가 삭제되어야지만이 템플릿 적용을 누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템플릿 적용이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템플릿 적용을 클릭하시자마자 저와 같은 화면으로 메뉴가 나타납니다. 템플릿은 뭐냐면 미리 모든 구성 요소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만 선택해 주시면 저처럼 각각 따로따로 아까 4개를 넣으셨죠. 요소. 그렇게 4개를 따로따로 넣지 않으셔도 금방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 뭐고 구독이 무엇이고 그 다음 재생 목록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 각각 배우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모양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동영상 1개와 구독 버튼을 추천하는 게 좋다. 또는 동영상 2개만 추천하는 게 좋다. 나는 동영상도 추천하고 재생 목록도 추천하고 구독 버튼도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템플릿 모양만 선택하시고요. 보통은 구독 버튼 1개와 동영상 1개 모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템플릿에서 첫 번째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입니다.
자, 클릭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요. 시청자 맞춤 동영상과 그 다음 저의 구독 버튼, 프로필이 나타납니다. 이때 템플릿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시거든요. 나는 구독 버튼이 나오는 건 좋은데 동영상 중에 시청자 맞춤 말고 내가 정해놓은 특정 동영상이 나왔으면 싶다. 수정하셔야겠죠. 자, 수정하시려면 해당 동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시청자 맞춤 상태인 동영상을 제가 클릭하자마자 파랗게 블럭 설정이 되었고요. 이때 왼편 요소 보겠습니다. 요소 수정하실 수 있게끔 동영상 요소 메뉴가 나왔어요. 특정 동영상을 넣고 싶다면 세 번째 옵션입니다. 특정 동영상 선택을 클릭. 그리고 나서 저는 볶음밥 레시피 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볶음 레시피 클릭.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템플릿 모양만 정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청자들에게 최종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위치 역시 수정 가능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생님들께서 요소의 가운데 프로필이나 또는 추천 동영상 썸네일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현재 제 영상에서는 3분 37초에서 나타나서 마지막 3분 57초까지 끝나는 영상이 노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20초 동안 노출이 되는 거죠. 나는 끝나기 10초 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시작! 최종 화면이 나타나는 초수를 다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3분 47초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3분 47초로 바꿔주고요. 이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선택해 놓은 영상은요. 구독 버튼이었어요. 그럼 구독 버튼만 길이가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최종 화면 중에 하나의 요소만 우리가 시간을 변경하게 되시면 자,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미리 보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최종 화면 중에서 볶음밥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영상이 먼저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0초 정도 흐르고 나서 따로 구독 버튼이 나타나요. 이렇게 불편하게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언제 최종 화면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설정하실 때에는 하나의 요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추가해 놓은 요소들 2개, 3개, 4개라면 전부 다 같이 시간대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때 방금 전 저는 초를 직접 입력했지만 아예 트랙에 나와 있는 바를 이용해서 시간대를 맞춰 주실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이 양쪽 끝에다가 마우스 올리셔서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로 초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세밀한 조정을 하실 때에는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고 또는 구간만 맞추시고 싶다면 트랙에 있는 바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최종 화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항상 저장하기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른쪽 상단에 저장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하기 클릭. 자, 저처럼 저장하기를 클릭하셨을 때 현재 바 상태 보겠습니다. 회색으로 바뀌셨죠? 네,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스튜디오 화면으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자, 스튜디오 화면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우리가 넣어놓은 최종 화면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카드라는 기능도 추가해 보려고 스튜디오로 곧바로 이동했어요. 우리 최종 화면이 잘 들어갔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콘텐츠를 클릭하셔서 내가 최종 화면을 설정해 놓은 영상의 세부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부 정보 클릭하세요. 그럼 이때 아래쪽 영상 미리 보기 화면의 아래쪽에 공개 상태와 최종 화면, 그 다음 지금 실습해 보실 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 화면이 잘 들어갔는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물론 영상을 곧바로 재생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최종 화면 설정에서 보겠습니다. 아래쪽 최종 화면 메뉴를 클릭. 그럼 이때 저희가 넣어놓은 영상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종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나 수정하실 때에도요. 편집기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곳에서 수정이 가능하신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이 나오는 초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구독 버튼과 동영상 추천 버튼이 길이가 달라서 저는 구독 버튼이 3분 47초니까 동영상 역시 3분 47초로 바꿔볼게요. 3분 47초 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역시 우리가 수정한 최종 본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자, 저는 저장을 눌렀고요. 그 다음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영상의 끝 지점에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시다 보면 영상 도중에 나의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카드입니다. 아래쪽 카드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자, 카드 메뉴 연필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때 최종 화면과 비슷하게 우리가 카드로 넣을 수 있는 요소가 3가지 보이시는데요. 저는 재생 목록이나 채널은 최종 화면에서 넣으셔도 되는 요소지만 카드에서는 무조건 동영상을 추천드릴게요. 동영상 요소만 카드로 추가하시는 게 시청자들의 편의사항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에서는 동영상 요소를 추가할 거고요. 카드의 경우는 최대 5개까지 추천이 가능하시고 어느 때 활용하시면 좋은지 잠깐 설명드리고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는 게 수학 영상이라고 해봐요. 수학 과정. 그럼 이때 첫 번째 단계는 더하기 빼기 사칙 영상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인수분해라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려면 반드시 더하기 빼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2단계 화면으로 잘못 들어온 분이 있다면 1단계 영상을 다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때 2단계 영상 위쪽에다가 1단계 영상으로 바로 가는 버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들이 혹시 잘못 들어왔다면 곧바로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해서 더하기 빼기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거나 또는 도중에 영상, 나는 요리 레시피 영상을 현재 올리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꼭 내 영상을 보다가 다른 과정 영상을 봤으면 싶다 도중에 그러면 바로 가기를 만드시는 게 바로 카드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죠? 최종 화면과 비슷하지만 최종 화면은 영상의 끝 지점에 나오는 거고요. 카드는 영상 도중 중간중간에 내가 다른 동영상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 실습해 보시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동영상을 카드로 추가하시는데요. 영상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 영상의 전체 길이를 현재 볼 수 있고요. 자, 영상 도중에 저는 현재 13초 구간에다가 다른 영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지시선을 13초 구간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고 그 다음 요소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요소 더하기를 클릭하세요. 더하기를 클릭하시는 순간 저의 동영상도 추천할 수 있고요. 또는 유튜브에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 내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에 있는 영상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추천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오토바이 타는 남자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클릭할게요. 오토바이 타는 남자를 클릭. 자, 그럼 이때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생기는데요. 추천하고 방금 제가 선택한 오토바이 타는 남자 제목이 들어왔어요. 제 영상을 보다가 이곳을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가기가 됩니다. 오토바이 타는 남자 영상으로. 자, 이해되셨죠? 어떤 기능인지. 맞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바로 가기 할 때 카드 기능을 사용하고요. 실질적으로는 5개까지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상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기능일 때만 카드를 추가한다 생각해 주세요. 너무 많은 카드 기능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습이니까 더 넣어 볼게요. 또 영상을 재생하다가 1분 구간에서 또 다른 제 영상을 추천해 주고 싶다면 1분 구간에 먼저 클릭해서 지시선을 옮기시고요. 그 다음 상단에 카드 더하기 보이시죠? 카드 더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때 요소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요소도 클릭.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시작 지점과 그 다음 끝 지점까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동영상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만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재생해 볼게요. 앞부분부터 재생하시면 앞부분 카드가 나올 때는 오토바이 타는 남자 미리 보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 재생하다가 뒷부분 제가 추가한 카드 나올 때는 볶음밥 레시피 완성본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카드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마다 제가 추천한 영상이 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카드 표시가 없는 구간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요. 카드가 접혀서 나오게 됩니다. 재생했을 때 카드가 없는 구간은 제목이 보이지 않죠? 제목이 노출되지 않고요. 그 다음 카드가 현재 표시되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지나갈 때 카드가 펼쳐지면서 추천 동영상의 제목이 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삭제 배워볼게요. 카드 삭제는 클릭하시고 나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또는 휴지통입니다. 한 가지만 삭제할게요. 휴지통은 쉽게 클릭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한 두 번째 카드 있죠. 두 번째 카드 파랗게 반드시 선택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두 번째 카드는 삭제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카드가 들어간 구간이 내 의도와 다르게 들어갔다. 나는 3분에 넣고 싶었는데 실수로 1분에 넣었다. 이동도 가능하세요. 곧바로 상단에 시간 표시를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아래쪽에 카드 있죠. 카드를 클릭하셔다가 원하시는 구간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저는 3분에 드래그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꼭 누르셔야지만이 적용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까지 클릭.
자, 그럼 우리가 변경사항 했던 모든 설정들은 최종 화면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카드에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화면과 카드의 경우에는요, 따로 세부 정보에서 저장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내 영상에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튜디오를 나가셔도 되고 로그아웃을 하셔도 다음 시간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곧바로 미리 보기를 보셔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